이번 챕터에서는 레플리카 셋, 샤딩, 그리고 청크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플리카 셋입니다. 몽고DB의 레플리카 셋에 대해 배우기 전에 기본이 되는 레플리케이션, 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제란 고성능 DB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는 여러 개의 몽고DB 서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미러링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능과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제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 장애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마스터를 대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노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서 다루게 될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 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의 용도는 데이터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로는 읽기 기능을 여러 서버에 분산시킴으로써 전체 서비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 데이터 복제를 함으로써 장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레플리케이션 복제 기능은 몽고DB 초기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현재는 레플리카 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플리카 셋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레플리카 셋이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비터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 셋에서 첫 번째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로 프라이머리가 있고 프라이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를 세컨더리 멤버라고 합니다. 만약에 프라이머리 멤버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 멤버가 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멤버가 응답 불가인 상황일 경우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선출이 안되며 모두 세컨더리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멤버를 추가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터 멤버가 있다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비터는 레플리카 셋의 멤버로 참여하여 오직 프라이머리 선출에만 관여합니다. 레플리카 셋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버는 세컨더리 서버를 2초 단위로 상태 체크를 통해 데이터 동기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살아있는지 계속 하트비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트비트의 수신 결과 세컨더리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데이터 복제만 중단할 뿐 프라이머리 서버는 여전히 데이터 수신과 저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던 세컨더리 서버가 복구가 되면 밀려났던 데이터를 복구해 주기 위해 프라이머리 서버는 OP로그를 저장하고 세컨더리 서버가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그에 맞춰서 동기화를 해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프라이머리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세컨더리 서버들은 이제 자기들 중에 한 대를 프라이머리 서버로 만들어서 기존의 프라이머리 서버를 대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몽고DB의 복제 시스템의 레플리카 셋의 한계를 살펴보면 하나의 복제 재팝을 구성할 수 있는 노드의 최대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제 집합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7개입니다. 그래서 그 7개가 투표를 해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서버를 선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슬레이브가 즉 세컨더리가 아무리 빨리 데이터를 동기화한다고 해도 마스터와의 통신 지연, 아무래도 네트워크 상황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 지연 시간만큼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를 견디지 못해 마스터 서버 또는 프라이머리 서버가 죽었을 경우에 미처 동기화되지 않은 그 명령어가 OP로그에 남아 있었다면 다른 서버가 복제해 가기 전에 마스터 서버가 죽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당 OP로그에 남아있던 명령어가 손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몽고DB는 저널링을 지원하는데 저널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룹 커밋을 하는 주기가 100ms이기 때문에 커밋을 하려고 하는 시기, 즉 100ms 내에서 또 다른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마저도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버의 하트비트는 항상 복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 개수의
과반수만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라이머리 서버가 과반수의 하트비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서버는 세컨더리 서버로 전환이 되고 전체 복제 집합은 프라이머리 서버 부재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어떤 서버를 프라이머리로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프라이어티, 즉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와 보트, 자신을 포함한 복제 집합 후 노드 개수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프라이머리 서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레플리카 셋이 실제로 동작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 프라이머리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작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레플리카 셋에 접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다른 방식의 DB로 서버를 운영하면 클라이언트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했다면 몽고DB는 클라이언트가 레플리카 셋을 통해서 리드와 라이트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클라이언트는 내부의 어떤 서버가 프라이머리 서버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결과 현 시점에 프라이머리인 서버가 리드와 라이트를 받아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프라이머리가 리드와 라이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세컨더리 서버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복제처럼 이제 프라이머리의 OP 로그를 감시하면서 동기화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OP 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OP 로그를 업데이트하면서 프라이머리 서버와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하트비트를 실시간으로 계속 쏘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레플리카 셋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라이머리 서버가 네트워크 이유가 됐든 아니면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던 어떤 이유로든 프라이머리 서버가 동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두 대의 세컨더리 서버가 하트비트를 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곧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개의 세컨더리 서버는 누가 프라이머리가 될 것인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몽고DB의 레플리카 셋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레플리카 셋은 특정 단위로 데이터를 분산 복제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입출력은 프라이머리 서버에서만 이루어지고 세컨더리 서버는 리드온리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서버 간의 동기화는 OP 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프라이머리 서버 장애 발생 시 세컨더리 서버 중에서 프라이머리 서버로 선출이 되고 새로 선출된 프라이머리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을 처리하게 됩니다. 복제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복제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노드 최대 개수는 12개이며 하나의 복제 집합에서 투표할 수 있는 노드 최대 개수는 7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샤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딩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몽고DB는 샤딩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 한 대의 서버에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대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서비스의 성능 저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디스크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고DB는 샤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여러 대의 서버가 트래픽을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효과와 그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향상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유실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샤딩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딩 시스템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몽고S라는 라우터가 존재합니다. 몽고S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대의 데이터 서비스에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도록 라우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고S는 각각 3개의 샤드를 가지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3개의 샤드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샤드 서버는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실까요? 클라이언트에서 3기가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몽고S는 각각 1기가 정도의 데이터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의 블록으로 나눠 각각 1기가씩 분산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샤드 안에서는 데이터 분실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배웠던 레플리카 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일한 데이터를 샤드 서버 세대에서 항상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를 유실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몽고S에서 다루는 전체적인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컴피그 서버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에 분산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별도의 컴피그 서버를 이용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샤딩 후 컴피그 서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컴피그 서버는 샤드 시스템에 대한 전체 메타데이터의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샤드 서버의 인덱스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를 구성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샤드 서버와 별도의 서버에 구축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분산 처리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에 대비해 최소 3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피그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단순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샤드 서버에 비해서 저사양의 서버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컴피그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딩의 몽고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몽고S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컴피그 서버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캐시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각각의 샤드 서버로 분산해주는 핵심 프로세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컴피그 서버는 각 샤드 서버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저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몽고S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쓰고 읽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고S는 각 서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개발자가 굳이 알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샤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샤드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드키 구성 방법이 몽고DB의 샤딩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러한 샤드키는 여러 개의 샤드 서버로 분할되는 기준 필드를 나타내며 파티션과 로드 밸런싱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샤드키의 필드 값은 너릴 수가 없으며 한번 설정한 샤드키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샤드키는 쿼리의 처리 성능과 응답 시간, 그리고 각 샤드 서버의 부하 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크의 밸런스 작업과 몽고DB의 샤드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샤드키는 카디널리티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포도가 넓으면 로우 카디널리티, 데이터 분포도가 높으면 하이 카디널리티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원번호는 고유한 값으로 구성되어 높은 카디널리티를 가지게 되는데 단순히 남자, 여자라는 필드로 샤드키를 구성하게 되면 검색 시 인덱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샤드키는 뒤에서 배우게 될 청크의 마이그레이션 횟수와 빈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그레이션이란 데이터의 이동, 즉 서버에 균등하게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몽고DB의 샤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 샤딩 시스템은 분산 처리를 통해서 효율성 향상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가능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3대 이상의 서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 100대까지의 샤드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컴피그 서버는 샤드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샤드 서버의 인덱스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최소 3대 이상의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샤딩에서 가장 중요한 몽고S는 라우터 서버로서 사용자의 쿼리 요청을 샤드 서버로 전달하고 샤드 서버로부터 쿼리 결과를 모아서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프록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몽고DB의 샤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크는 하나의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논리적인 구조로 분할해서 저장하다가 일정한 데이터 양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서버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나눠지는 단위를 청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청크의 기본적인 크기는 64메가 단위로 분할이 되며 필요시 그 이상의 크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크의 최대 크기는 변경할 수 있지만 청크의 이동 자체가 매우 고비용이기 때문에 청크가 커져서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몽고DB 서버의 부하를 장시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크가 크면 클수록 샤드 간의 부하 조절하기가 어려우며 반대로 작을수록 샤드 간의 부하를 미세하게 분산할 수 있지만 청크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적절히 잘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크는 설정 단위보다 빈번하게 청크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청크의 크기를 더욱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버에만 데이터가 집중되고 전체 샤드 서버에 골고루 데이터가 분산되지 않는다면 청크 크기를 더 작게 설정해 효율적인 데이터 분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몽고DB 3.4 버전부터 청크의 이동에 참여하게 되는 샤드 서버만 중복되지 않으면 동시에 여러 개의 청크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나의 청크에 저장될 수 있는 즉 64메가 정도 되는 빗은 저장 객체의 개수는 최대 25만 개입니다. 이 정도로 저장할 일은 크게 없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청크에 설정될 수 있는 분할 지점의 최대 개수는 8192개이며 역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몽고DB로 설정할 수 있는 샤드 노드의 개수는 최대 1000개가 목표이고 현재까지는 약 100개의 샤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몽고DB 3.4 이후 개선이 되었지만 청크 마이그레이션은 도큐먼트마다 조회, 저장, 그리고 삭제 작업을 통해 처리되므로 여전히 많은 시스템의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를 살펴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마스터 서버가 페일이 돼도 몽고S는 당연히 이 서버들이 여전히 마스터로 살아있다 라고 간주하고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몽고S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대의 서버가 있는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만일 이 몽고S가 장애가 난 서버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들은 다 소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스터가 선출되기 전까지 넣고자 했던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것을 몽고S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고DB의 몽고S는 마스터 선출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마스터가 없을 때 슬레이브가 읽기 연탄 모드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커버해 주기 위해서 레플리카셋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몽고DB의 청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논리적인 구조로 분할해서 저장하다가 일정한 데이터 양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서버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나눠지는 단위를 청크라고 합니다. 만약 청크가 하나의 서버에만 데이터가 집중되고 전체 샤드 서버에 골고루 데이터가 분산되지 않는다면 청크 크기를 작게 설정하여 데이터 분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크의 한계는 하나의 청크에 저장될 수 있는 빗은 객체의 개수는 25만 개, 그리고 하나의 청크에 설정할 수 있는 분할 지점의 최대 개수는 8192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몽고DB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전에
간단히 설치 순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유저를 생성하고 도메인을 등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벽을 오픈하여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다음 몽고DB 클러스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유저 패스 및 컨피그를 설정해주고 각 서버의 데몬을 실행한 다음에 레플리카 셋 및 샤딩에 대한 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성이 되었다면 몽고S를 통해 접속하여 구성을 연결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제 설치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몽고DB 클러스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entOS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구성 내역은 서버 4대에 몽고S와 컨피그 서버 그리고 샤드 서버를 나눠서 설치하고 샤딩과 레플리카 셋 구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4개의 서버에 각각 2가지 유저로 나눠서 설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CentOS의 루트 권한으로 DB를 접속하신 다음 사용할 유저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서버에 유저를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서버에서는 몽고S 서버의 몽고S 유저와 샤드 서버의 몽고DB라는 유저를 생성하겠습니다. 명령어는 그룹 애드 명령어와 유저 애드를 명령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각각 서버에 2개씩 총 8개의 유저가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여 IP 대신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유저로 etc_hosts 파일을 VI로 열어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IP와 사용할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면 완료가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샤드 서버는 3개씩 총 12개의 노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버마다 몽고S 1개, 컨피그 3개, 샤드 12개, 총 16개의 도메인을 모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샤딩과 레플리카 셋은 각각의 서버와 노드 간의 통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등록하셔야 합니다. 호스트 파일이 수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핑을 통해서 정상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iptables 명령어로 각 서버의 포트에 대한 방화벽을 오픈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번 서버 몽고스는 기본 포트인 27017을 사용할 것이며 샤드 서버의 3개 노드도 각자의 포트를 설정해 줍니다. 2번 서버는 컨피그 서버로 27018 포트와 샤드 서버 노드 3개의 포트를 오픈하면 됩니다. 나머지 서버들도 이와 같이 포트를 오픈합니다. 각각 3번과 4번 서버 역시 앞선 서버들과 마찬가지로 포트의 방화벽을 오픈을 진행합니다. 방화벽 오픈이 완료되었다면 몽고DB 설치 파일을 다운받겠습니다. 설치 파일은 몽고DB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로로 압축되어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은 4개의 서버에 각각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서버에 몽고DB를 설치할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1번 서버는 몽고S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2번부터 4번 서버까지는 몽고C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생성해 줍니다.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다면 cp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의 디렉토리에 설치 파일을 생성해 준 다음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1번 서버는 mkdir 명령어를 통해 몽고S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디렉토리에 사용 권한을 주고 cp 명령어를 통해 설치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1번 서버와 마찬가지로 2번 서버와 4번 서버까지 몽고C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권한을 주고 cp 명령어를 통해 설치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각각의 서버에서 사용할 유저로 타르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이 정상적으로 풀렸다면 move 명령어로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를 변경해 줍니다. 각각의 서버에서 사용할 유저의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파일의 위치는 유저의 홈 디렉토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VI로 열어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경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경로는 압축을 해제한 경로입니다. 각각의 서버에서 해당되는 유저, 즉 몽고S, 몽고C, 몽고DB에 대한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시고 경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몽고DB 유저로 소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방금 수정해 줬던 프로파일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되면 몽고 버전이라는 옵션을 통해 패스가 잘 지정이 되었는지, 몽고DB의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되었다면
몽고DB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몽고DB를 실행하기 전에 유저별로 환경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디폴트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따라 별도로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콘피그 파일을 생성하여 옵션을 지정하여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축 파일이 위치한 곳에 추가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콘피그 서버와 샤드 서버는 분산 복제 작업으로 추가 디렉토리가 필요합니다. 각 서버의 콘피그 유저와 샤드 유저는 별도의 디렉토리를 추가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콘피그 디렉토리에 vi로 컴프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컴프 파일에 들어갈 옵션은 각 서버 유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몽고S는 데이터 파일 경로와 로그 경로, 그리고 데몬 설정과 외부 IP 설정 옵션만 추가하였습니다. 몽고C의 컴피그 파일 생성 시 다른 옵션들은 몽고S와 같으나 저장 경로의 수정, 그리고 포트만 추가하여 설정해 줍니다. 다른 몽고C 역시 같은 설정이나 포트 번호만 다르게 수정해 줍니다. 몽고DB 유저는 데이터의 분산 복제를 위해 컴프 파일을 3개를 생성해 줍니다. 각각 1번부터 3번까지 생성하고 로그 옵션에도 각각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데모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몽고DB의 구성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서버 하나에 3개의 노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샤드 서버의 몽고DB 유저는 하나의 서버에 3개의 데몬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각각 분산 복제 효과를 위해서 나누어 놓았으며 미리 설정해 놓았던 서로 다른 컴프 파일을 참조하여 데몬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사용하는 포트 번호 역시 다르게 설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샤드 몽고DB 유저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노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2번부터 4번 서버 역시 3개의 데몬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또한 각각 분산 복제 효과를 위해 서로 다른 서버로 향하도록 설정해 놓았으므로 서로 다른 컴프 파일을 참조하여 데몬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4번 서버 역시 3개의 데몬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샤드 서버의 데몬의 실행이 완료가 되었다면 컴피그 서버의 데몬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컴피그 서버의 몽고C 유저는 서버당 1개씩 총 3개의 데몬을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키는 옵션은 같으나 포트 번호만 다릅니다. 샤드 서버의 레플리카 셋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각각 4개의 서버에 쉘로 접속하여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1번 서버의 37018 포트에 접속하여 어드민 DB로 변경한 후 3개의 노드에 대한 레플리카 셋 구성을 진행해 줍니다. 샤드 서버 2번, 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서버의 해당 포트에 접속하여 어드민 DB로 변경한 후 서버의 레플리카 셋 구성을 진행해 줍니다. 샤드 서버 4번 역시 동일한 구성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샤드 서버의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컴피그 서버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컴피그 서버의 몽고C도 레플리카 셋을 설정하기 위해 컴피그 서버에 쉘을 통해 접속을 합니다. 컴피그 서버는 1번 서버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1번 서버는 프라이머리 서버로 바뀌게 되며 add 명령어로 나머지 2번과 3번 서버를 지정하게 됩니다. 샤드 서버와는 달리 지정만 해주면 연결이 되며 2번과 3번 서버에 쉘로 접속해 보면 세컨드리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우터인 몽고S 데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면 쉘을 통해서 몽고S에 접속하여 설정해 두었던 샤드 서버들을 등록해 줍니다. 샤드 서버의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스테이터스 명령어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샤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피그 서버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1번 몽고C 유저로 27018 포트의 쉘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되었다면 어드민으로 변경 후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레플리카 셋 정보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고DB 클러스터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몽고DB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는 이러합니다. 4개의 서버로 구성이 되었으며 1개의 서버에 각각 2개의 유저를 생성하여 몽고S 하나, 컴피그 3대, 샤드 4대를 생성하여 레플리카 셋과 샤딩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설치 시 해당 포트에 관한 방화벽 설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각자의 데몬 역시 실행시켜 줘야 합니다. 또한 몽고S를 실행시켜 샤드 서버의 설정을 적용시키기 전에
config 서버와 shard 서버의 쉘에 접속하여 레플리카 셋과 샤딩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챕터의 몽고DB의 클러스터 구성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몽고DB의 활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레플리카 셋과 샤딩의 원리와 특징, 그리고 청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몽고DB 클러스터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몽고DB의 스케일 업과 아웃, 그리고 CRUD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몽고DB 클러스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entOS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구성 내역은 서버 4대에 몽고S와 config 서버 그리고 shard 서버를 나눠서 설치하고 샤딩과 레플리카 셋 구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CentOS의 루트 권한으로 DB에 접속하신 후 사용할 유저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서버에 유저를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서버에서 몽고S의 서버와 shard 서버의 몽고DB라는 유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몽고S 유저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몽고S라는 유저를 생성했고요. 다음엔 몽고DB라는 유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유저를 생성했고요. 4번 서버까지 config 서버의 몽고D라는 유저가 동일하게 생성이 되었다면 각각 서버에 2개씩 총 8개의 유저가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여 IP 대신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루트 유저로 etc_hosts라는 곳에 파일을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자, vi로 etc_hosts 이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내용은 삭제를 하고요. 미리 설정해 놓았던 총 16개의 도메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6개의 도메인을 등록을 하였고요. 이제 테스트로 핑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핑이 나가네요.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샤딩과 레플리카 셋은 각자의 서버와 노드 간의 통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도메인이 전부 등록되어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샤드 서버는 총 3개씩 총 12개, 몽고S 1개, config 3개, 샤드 12개, 총 16개 도메인이 전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4개 서버에 총 16개의 도메인이 모두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 방화벽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오픈을 통해서 포트를 열 건데요. iptable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4개의 포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4개의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나머지 3개 서버에도 포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서버에 총 16개의 포트가 오픈이 완료가 되었다면 몽고DB 설치 파일을 다운받겠습니다. 설치 파일은 몽고DB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타로로 압축되어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은 4개의 서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미리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각자 4개의 서버에 전부 하나씩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서버에 몽고DB를 설치할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1번 서버는 몽고S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2번부터 4번까지는 몽고C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각각 생성해 줍니다.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다면 cp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의 디렉토리 설치 파일을 생성해 준 다음에 권한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자, mkdir 명령으로 몽고S 폴더를 만들어 준 다음 해당 폴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치 파일을 카피를 하고요. 해당 설치 파일에 대해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몽고 S에 대한 폴더를 생성은 끝났고요. 이제 DB에 대한 폴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DB까지 카피가 끝났고요. 네, 정상적으로 카피가 끝난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권한을 주고 나머지 2번과 4번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설치 파일을 카피해 주겠습니다. 1번 서버와 마찬가지로 2번 서버부터 4번 서버까지 몽고C 디렉토리와 몽고DB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카피 명령어를 통해 설치 파일을 복사하고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고C에 대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 명령어를 사용해서 해당 파일을 카피하고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디렉토리에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권한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몽고DB에 권한을 부여해 볼까요? 자, 몽고DB에 폴더를 생성하였고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파일을 카피해 주겠습니다. 자, 파일을 카피하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카피가 되고 권한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럴처럼 3번과 4번 서버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서버 디렉토리와 타르에 대한 카피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타르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카피했던 위치로 가셔서 타르의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압축이 정상적으로 풀리고 있고요. 자, 압축이 다 풀렸다면 이제 모브 명령으로 파일을 디렉토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렉토리가 몽고DB로 바뀌게 되었네요. 네, 정상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몽고DB의 압축도 풀어보실까요? 먼저 유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한 위치로 가고요. 위치에서 다시 한번 타르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압축이 풀렸고요.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경도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머지 2번과 3번, 4번 서버 역시 타르의 압축을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서버의 압축을 푸셨다면 이제 각각의 서버에서 사용할 유저 프로파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위치는 유저 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몽고 S의 프로파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배시 프로파일이 존재하고 있죠. 이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 설정해 놨던 경로로 설정을 하고요. 자, 보시면 주의하실 점은 경로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경로는 방금 압축을 해제했던 그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나머지 서버들 역시 배시점 프로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고DB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경로 주의하시고요. 네, 파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수정을 완료를 하게 되면 다음 바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설정했던 프로파일을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 S 유저로 수정했던 프로파일을 소스 옵션을 사용해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통해 패스가 정확히 잡혔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가 정확히 잡혔네요. 버전 3.4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배시 프로파일에 패스가 경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몽고DB 역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고DB 유저로 다시 한번 소스 명령어와 버전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명령어로 바로 적용을 시킨 다음 버전 명령을 사용을 하면 네, 몽고DB 역시 3.4 버전이 확인이 되네요.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나머지 3개의 서버 역시 몽고C와 몽고DB 모두 다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서버의 8개 유저에 대한 유저 패스가 설정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해당 디렉토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몽고S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디렉토리를 추가로 생성을 하였고요. 이제 저 config 폴 디렉토리 안에 컴프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머지 유저들도 디렉토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고DB입니다. 네, 몽고DB에도 디렉토리를 생성하였고요. 몽고DB에는 레플리케이션 세트를 위해서 폴더를 4개를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몽고C와 몽고DB 나머지 3개 서버도 이렇게 폴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몽고C 유저에 대한 디렉토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고C 유저로 디렉토리를 추가하는데요. 여기에도 config 디렉토리를 3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플리케이션 셋을 설정하기 위한 디렉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 역시 여기 이 서버에도 몽고DB 유저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네, 디렉토리는 1번 서버와 마찬가지로 3개의 디렉토리와 레플리케이션 셋 4개의 디렉토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3번 서버와 4번 서버 역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config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했던 config 디렉토리 안에 config 파일을 생성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몽고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했던 디렉토리로 가셔서 vi 명령으로 conf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dbpass 데이터 파일 경로와 그리고 로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포트는 기본 포트인 27017 포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몽고DB 유저 역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 역시 방금 전 생성해 놨던 디렉토리로 가서
컴프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는 3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컴프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컴프 파일. 자, 여기서는 로그 경로만 지정을 하였습니다. 로그 경로만 지정을 하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역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역시 로그 경로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시 로그 경로만 지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3개의 컴프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포트 옵션과 데이터 옵션들은 전부 데몬을 띄울 때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머지 3개 서버 역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몽고C 유저의 컴피그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고C 유저로 접속을 하셔서 생성해 놨던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컴피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컴프 파일을 생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고C 역시 DB 패스와 로그 패스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줍니다. 2번 서버에서는 2번 서버 몽고C는 27018 포트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2번 서버의 몽고DB 서버 역시 몽고DB 유저 역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생성했던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콘피그를 수정을 하실 텐데요. 2번 서버 역시 마찬가지로 노드 3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1번 서버와 같고요. 똑같은 컴프 파일 3개를 생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3번까지) 생성해 주고요. 네, 정상적으로 3개의 컴프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번과 4번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서버의 컴피그 구성이 끝났다면 이제 데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샤드 서버에 몽고DB 유저의 데몬을 실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4개의 샤드 서버의 몽고DB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샤드 서버에 몽고DB를 실행할 텐데요. 몽고DB 유저로 접속을 한 다음 데몬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몬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데몬도 띄웠습니다. 네, 세 번째 데몬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을 시켰고요. 네, 3개의 데몬이 띄어져 있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3개 서버의 몽고DB 유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서버의 모든 샤드 몽고DB 유저가 데몬이 실행이 되었다면 이제
쉘로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여 레플리케이션을 연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쉘을 통해서 먼저 1번 서버에 접속을 하였고요. 여기서 run 커맨드 명령어를 사용을 하여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세컨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서버 역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버 역시 샤드를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몬을 띄워놨기 때문에 쉘로 접근을 해 보고요. 네, 접속이 되었다면 어드민 DB로 스위칭을 한 다음 run 커맨드로 해당 노드들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며 또 세컨드로 되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3번과 4번 서버의 노드들 역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몽고DB 쪽 샤드 서버에 대한 노드들은 연결이 끝나게 됩니다. 4개의 샤드 서버에 대해 레플리카 셋이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컨피그 서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몬을 실행시킬 텐데요. 몽고 C 유저로 접속하여 데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 서버는 데몬을 하나만 실행시키면 됩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유저가 실행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데몬을 각 서버의 나머지 2개 서버에도 데몬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컨피그 서버에 데몬이 돌아가게 되면 몽고 C도 레플리카 셋을 설정하기 위해 컨피그 서버의 쉘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컨피그 서버는 1번 서버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1번 서버는 프라이머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컨피그 1번 서버에서 27018 포트를 통해 쉘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 각 3개의 컨피그 서버를 연결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나머지 2개의 컨피그 서버에도 접속을 해보면 세컨더리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피그 서버의 레플리카 셋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라우터인 몽고S에 데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고S 유저로 접속을 하신 다음 데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데몬이 올라왔고요. 이제 몽고S에 접속해서 설정해 두었던 샤드 서버들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였고요. 몽고S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레플리카 셋에 대한 설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OK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각 구성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샤드 서버의 등록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고S에서 쉘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샤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쉘을 통해 접속하면 라우터 서버인 몽고S로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명령어를 어드민 DB로 스위칭을 한 다음 샤드 서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4개의 샤드 서버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성된 컨피그 서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번 서버에 몽고 C 유저로 27018 포트에 쉘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피그 서버 몽고 C가 구성되어 있는 2번 서버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몽고 C 유저로 접속을 해볼 텐데요. 27018 쉘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라이머리로 나와 있고요. 어드민 DB로 체인징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스테이터스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3개의 컴피그 서버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었고요. 1번 컴피그 서버가 프라이머리, 2번 컴피그 서버와 3번 컴피그 서버가 세컨더리로 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고S를 통해 DB의 구성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몽고S로 접속하신 다음 27017 포트를 통해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고S로 프롬 포트가 떨어져 있죠. 이 상황에서 어드민으로 DB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를 체인지 하였고요. 자, DB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또 다른 DB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목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몽고DB의 레플리카 셋과 샤딩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